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그럼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FOMC 결과물입니다. 테이퍼링이 된다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또 한 가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FOMC 차기 의장은 누가 될 것이냐였는데요. 서머스가 낙마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또 글로벌 펀드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연휴 전에 투자 전략을 한번 재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유력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요. 버냉키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요. 제닛 옐런이 좀 유력하고요. 지금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서머스의 퇴임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네, 의외로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머스 쪽으로 완전히 이 굳혀지는 모습이었다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자넷 옐런이 될지 또 콘 부의장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버냉키가 연장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세, 옵션 거래 때문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은 수익률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계속 레벨을 올려가는 모습이었죠. 이 구간의 랠리가 결국은 서머스 랠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매입량을 줄이면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의 그 미국채 매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채의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를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약간 안정되는 측면에서 서머스 낙마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탄력도는 크게 둔화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달러입니다.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도 결국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미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서머스가 물러나면서 최근 달러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큰 박스권 내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고점은 1.34는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100엔대까지 올라섰다가 재차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폭은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면서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감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것은 금 가격인데요. 현재 지금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돌아선다면 달러의 약세 기인에서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금 가격인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1,40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추세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물 가격 자체는 1,300달러 초반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금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밀리고 있다는 점도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은 이런 흐름과 함께 지금 자금 동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입니다.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잠시 조정을 받는가 했습니다만 오늘 재차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계까지 동반하는 모습이어서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거래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머스의 효과는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가장 크게 우려를 낳았던 이머징 마켓을 회복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머스는 매파 성향으로 양쪽 하나를 급격히 줄일까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사퇴 의사의 세계 증시는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은 아직도 선진국을 좀 선호하는 현상인데요. 선진국에 또 플러스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머징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고 국내 증시만 좀 선호 현상이잖아요. 이머징 전체에 좀 자금이 회귀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선진국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며칠간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큰 트렌드를 좀 길게 보자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선진 시장은 오히려 채권 시장 쪽에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MMF 쪽에서도 돈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주식시장에 매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머징 쪽에서 보면 주식에서 가장 먼저 돈이 줄었고요. 이것은 지난 2013년 초반부터 나타난 양상이었고 채권 쪽에서도 동반해서 지금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선진국 시장 쪽으로 그것도 선진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액티브 펀드 쪽의 움직임이 아니라 패시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패시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지수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액티브 펀드고요. 패시브 펀드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를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이 벤치마크라면 코스피 200만큼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S&P 500이 벤치마크라면 S&P 500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패시브 펀드입니다. 근데 최근의 움직임,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액티브 펀드 쪽이 아니라 패시브 펀드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자금 중에서 배당 펀드 쪽으로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진 시장이나 신흥 시장 모두 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 시즌에 배당과 관련된 펀드 움직임은 가을에 이제 가장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 배당 펀드 쪽에서는 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일부 빠져나온 자금들이 일정 부분의 배당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게 MSCI 한국 ETF가 지금 자금이 2주 연속으로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은 지난번에 아마 언급드렸던 것처럼 국가별 리밸런싱, 일종의 이제 국가 내에서 제한된 펀드 내에서의 움직임이었다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비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최근에 한국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그런 효과라든지 한국의 상대적인 이 우월한 모습 때문에 현재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것은 대만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들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 내로 돈이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추이라기보다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일부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금이 특정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사는 자금의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자금 동향에서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서머스테임과 함께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먼저 FMC 회기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는 뭐 독일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좀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서머스의 낙마를 자넷 옐런 쪽이 당첨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머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요.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또 테이퍼링의 강도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더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도 일부 국가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지수를 사고 있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크게 뛰어나게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또 기관들이 충분한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수익률이 이 구간에서는 매물소화 과정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비중이 지금 100% 채워져 있다면 한 3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두고 현재 구간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이 대형주 쪽 상당히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이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30%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연휴 이전의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